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깜냥을 좀 알고 경제적인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자꾸 이제 뭐 심파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즘에는 제 그냥 소신만 얘기를 하는데,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했던 말들이거나 제가 뭐 경험상으로 느꼈던 것들,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극히 예외적인 아이들도 존재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관념이라는 거를 좀 잘못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든가 뭐 돈을 저축을 하는데 이율이 높은 거에 넣는 거, 뭐 이런 것도 관념이긴 한데,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나 이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치라는 느낌까지 받아갈 정도로 이 돈이 귀중한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주의인데, 이거는 말로 설명은 좀 힘들고요.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결핍을 얘기했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제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 중에 제가 뭐 가난했고 부모님이 일찍 안 계셨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솔직히 안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몸이 좀 불편해요.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그것도 제가 이제 평소에 행동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는 잘 모르죠. 제가 이제 이거를 막 지금 뭐 내가 제일 힘들었고 내가 제일 괴로웠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일반적으로 집이 조금 그래도 교육열이 있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, 저는 중간에 막 학업도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집이 딱 망해서 빚도 생기고 막 이럴 때 학업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, 결국에는 이제 포기는 안 했죠. 이거 다 같이 한번 진행해보자. 뭐 죽든 살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주의로 갔거든요. 근데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뭐 굶었다, 용돈을 주면 첫 주에 다 써버리고 3주를 굶는다는데, 요즘 애들은 급식도 나오고 집에 음식도 있고 그러는데 3주를 굶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제가 굶어봐서 아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. 진짜 굶는 게 뭐냐면, 제가 한 4일 굶어봤거든요. 4일 굶으면서 하늘이 막 노랗고 땅바닥이 막 돌고, 집에도 당연히 먹을 게 없죠. 부모님 안 계시니까. 근데 그 공포를 몰라요. 진짜 뭐 훔쳐먹어야 되는데 훔쳐먹으면 인생이 끝나잖아. 내가 지금 나는 막아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 절박한 상황을 몰라요.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김밥, 그때 500원 이럴 때였어요. 근데 김밥 한 줄을 사서 3일치를 나눠서 먹는데, 그 한꺼번에 다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. 제가 대식가인데 김밥 한 줄을 3일에 나눠서 먹어야 돼. 너무 배고프고 허기가 지면 그걸 한 조각을 먹는 건데, 요즘 애들이 허기가 진다는 건 그냥 몸에서 나오는 시그널일 뿐인 거예요. 배고파, 당 떨어져,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. 당이 이미 난 떨어졌어. 제가 20대 때까지 허리가, 30대 한 초반까지 허리가 28인치였어요 남자인데. 어깨가 지금 제가 105 정도, 110 이 정도 되는데 허리가 28인치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아니지. 지금은 아니야. 지금 나이 싸 먹어서 아닌데, 굶는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. 그 공포를 한번 느끼고 나면 이렇게 해서 진짜 죽겠구나 사람이. 근데 먹을 게 아무 데도 없고, 먹을 걸 요청할 데도 없고, 먹을 걸 주는 데도 없어. 그리고 밥도 내가 직접 해먹어야 되고, 해먹는 게 더 싸요 진짜. 무슨 7첩 반상 9첩 반상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잖아. 임금님 수라상에 개진상 아니잖아 이거. 그냥 김치 한 조각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그걸 먹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. 쌀을 그때는 쌀집에서 샀어요.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쌀집 가서 쌀 사갖고 오는 거지. 동네에 쌀집이 하나씩 있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. 그럼 2kg짜리 하나 사가지고 밥을 하면은 동생들 먹이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설거지하고 노동은 계속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지.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날렵해요 아주 그냥.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그래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게 뭐냐면, 자존심이 지랄하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게 아니라 범죄는 저지르지 말자. 차라리 굶어서 아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쁜 일은 하지 말자. 이거를 진짜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. 이악 물고. 근데 진짜 오락가락해요 그게. 그냥 안 굶어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, 처 굶어보면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욕 좀 그만 써달라. 그냥 듣기 싫으면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인데. 나는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
절박하는 그 상황하고는 솔직히 급이 다른 사람이라서 제가 급이 다른다는 게 여러분이 고급이고 저는 되게 저급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여러분만큼 살아오면서 나는 고정이 된 거야. 그리고 내가 학원 강의하거나 외부에서 강연을 했어도 이거 갖고 트집 잡는 사람 없어요. 자세히 들으면 새끼밖에 없어요. 저는 욕 중에. 나머지 내가 다 삐처리 해버리거나 아니면 변형해서 하잖아. 개새말이 18cm 뭐 이런 거 하잖아. 듣기 싫으시면은 고온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니까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. 근데 애들한테 경제관념 잡아준다면서 용돈 주고 용돈 떨어지면 보충해주고 그 자기가 못 견디는 거야. 그러니까 용돈 관리를 했대. 그거 떨어져서 얘가 진짜 뒤졌다 깨어날 정도로 굶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 돼봐야 되는 거야. 요즘 애들이 사치를 누리는 걸 몰라요. 제 남동생도 30살 다 됐을 땐가 제가 집이 좀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이제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됐나봐.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욜로족이래. 욜로족이 당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. 자기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겨. 요즘 애들은 20대 30대 애들 보면은 뭐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. 정신 제대로 박혀서. 그러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좀 박아놓는 애들이 있는데 이 공부머리하고 정말 다른 게 자기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안 즐겨? 나이 먹으면 즐길 거 없어? 그럼 왜 한 6살 7살 때 피카츄 인형 진짜 몰두해가지고 집안 재산 다 거기다 꼬라박아 달라 그러지. 왜 그때 얼마나 재밌어 기억만 못할 뿐이지. 애들 10살 이전에 엄청 재밌고 그때는 밥만 먹어도 박수 받을 때잖아. 근데 기억을 못해 멍청이들이. 행복했던 건 기억에 많이 안 남아요. 힘든 건 다 기억 남어. 그래서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힘든 거야. 다 기억 남어.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엄마가 뭐 어쨌네 저쨌네 얘라이 프레시한 자식아 살다 욜로족이래 욜로족. 내가 진짜 확 이 새끼를 골로 보낼까 내가 이 생각까지 여기까지 했다 진짜. 그거 뭐해 그래가지고 나이 40 먹고 자산도 없고.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인생을 즐기는 거는요 네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지금 엄마 아빠가 해줬던 거 뭐 못해봤던 거 다 해보는 거 다 좋아. 근데 네 능력으로 네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가면서 비축분을 남겨두면서 하는 거야. 뭐든지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할 때 여기서 까먹으면 안 돼요. 시간은 비축분이 있으면 안 돼. 시간은 진짜 흘러가는 강물하고 같으니까 진짜 몽창몽창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써야 된다. 물 쓰듯이 써야 돼요. 시간은요 빗물 같은 거예요. 빗물 아껴 쓰지. 빗물 오잖아 나가서 샤워를 하는 거야. 그리고 밑에 이제 받아. 다라이 같은 거 갖다가 받고 그걸로 양치도 하고 다 하는 거야.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야. 느긋하게 비 그칠 때쯤 나가가지고 한번 샤워해야지. 비누칠하다 비 그쳐. 진짜 농담하라고 그렇게 돼요. 와 겁나 느긋해 막. 겁나 느긋해. 아예 뭐 매일 흘러가니까 나 나가가지고 이제 배에서 떼목 타봐야지. 가뭄이야 하필. 강이 바짝 말랐어. 환장하는 거예요. 아 우리 강구는 안 말른데 근데 말랐어. 어떡할 거야 이제.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. 수도꼭지는 잠갔다 열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. 이건 수돗물이 아니라니까 시간은. 그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 시간을 잠갔다 열었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. 엄마 아빠가 벌어준 잉여의 시간을. 그러니까 욜로족 얘기하는 이 빠가사리들 이 마인드를 보면 욜로족 무슨 족 맨날 족이야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경계관념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.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결핍이라는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니까 애정 결핍 뭐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정을 갈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. 근데 애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. 아 그냥 남한테 해줘. 날 좋아해줘.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. 이런 거. 이 심리를 여자애들은 좀 심하게 가진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자꾸. 남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상태를 애정 결핍이니까 남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다수가. 이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. 소수를 버릴지 아니면 소수까지 어떻게 다 끌어안는 방법이 있을지. 없으면 다수를 끌어안는 거지.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. 그래서 제가 말투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. 아니 이 말투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이 수도꼭지 잠궈달라 그러면 내가 잠궈드려야 돼? 아니라니까. 본인이 나한테 구독을 하고 진심으로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좋은 얘기만 뽑아서 들으세요. 듣는 건 본인 선택이야. 말하는 걸 제어하려 하지 말고 듣는 걸 조절하시라니까. 본인 자녀들 보면은 알아서 잘 조절하잖아 애들이. 안 들어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 새끼들은. 어쩜 그런 기능이 있어? 끄덕끄덕해.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잖아. 너 내 얘기 들어? 너 내 얘기 들었어? 뭐라 그랬어? 말해봐. 애들 못 말하잖아. 그런 기능을 탑재하시라고. 애들한테 배울 것도 있어 그런 거 보면. 그러니까 애들한테 경제관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개념이거든요. 그럼 애가 그 상태까지 가면 다음번에 또 아무 도움이 없어. 뭐 먹을 것도 없어. 그럼 이제 그 용돈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생각을 해보겠지. 왜냐면 인간은요 제가 말했잖아요. 트라우마급의 공포를 느껴봐야 본인이 거기서 살 방도를 생각을 해요. 어떤 또 학부모님들은 또 이럴 거 아니야. 그러다 애가 진짜로 다 굶어서 죽어버리는 걸 선택. 어머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삐꾸예요.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요.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안 도와준 것 뿐인데 애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. 그거는 일반적인 애들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껴. 둘 중에 하나겠지. 삶의 의욕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부족하거나. 진짜 아니면 거기다 추가로 지식까지 부족하거나. 요즘에는 지식 부족한 애들이 많아. 그러니까
어디서 충동적으로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 나오거나 만화에서 좋은 데서 딱 나오니까 혹해가지고 그래 내 인생 한번 즐겨보고 경험하다 30살부터 시작을 해야지. 근데 다른 애들은 벌써 이만큼 쌓아놨어. 35 됐는데. 근데 35까지 쳐놀고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고 알바 몇 개 전전하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내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거나 좀 뭐 이룩한 거 나오면 이제 흠 잡지. 넌 뭔데? 너는 어떤 거를 잘했는데? 막 이러면서 흠 잡아. 그러니까 경제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고 어머님들이 좀 믿으셔야 되는 게 아이의 생존 본능을 좀 믿으셔야 돼요. 제가 진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. 정말 나는 잘 맸다 생각했거든요. 매달렸는데 그게 끊어져. 생각을 해보세요. 부모님도 그렇게 돼. 뭐 몸도 성치 않아져. 이게 삶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뭐 얘네 하루 살이잖아 보통 20, 30대들. 근데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거든요. 집이 진짜 개뿔 뭐 빚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다 갖고 나니까 27 막 이렇게 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돈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수중에 1000만 원이라도 모아보자 이 생각으로 왔거든요.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은행에 가서 1500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. 그러니까 1000원이 있었어 내가. 그래서 그거를 액자에 넣어놨어. 1500원짜리 수표를 넣어놓고 1년 번호를 다 적어놨어. 어차피 못 써요 그렇게 특이한 거. 그러니까 진짜 가져가서 이설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. 일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야.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썼어. 막 피눈물이 나더라고. 일을 한동안 못했는데 한두 달 못했는데 막 뭐가 막 나가고 막 사고 수리하고 나서 또 일을 구하는데 2달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3-4달 쉰 거죠.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. 아, 일을 쉬면 안 되겠구나.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야. 삶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. 애들 그래서 우울감 있는 애들 혼자 있으면 안 돼. 자기 감정에 집중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줄이 끊어지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. 옛날에 빌라가 다 열려져 있다나.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무서운 거야. 야 이게 무서워. 와 내려와서 진짜 음식 하나 사 먹었는데 동생들한테 말 안 하고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. 참 이런 3단 변신 같은 행복도 존재하는구나.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. 아 진짜 이 용기면 진짜 이런 걸 실행할 용기면 살아보다가 결정해도 되겠구나. 그러려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저축을 먼저 했어요. 돈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고 음식을 이제 평균값을 다 내보긴 했어요. 그래서 음식 재료를 그때는 시장이나 뭐 성곽마트 체인 뭐 이런 게 있었어. 그런데 가가지고 식재료를 사와. 제일 싼 거 막 그 알잖아요. 살색 소세지 막 이런 거. 그리고 안 상하는 거 막 건어물 같은 거 막 멸치도 매콤한 거 달콤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반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란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 장조림 그때 만들어진 걸 안 팔고 달걀 한 판이 좀 쌌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 달걀 사는 걸로 장조림 좀 해놓고 그럼 주말이 다 가. 그거 준비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방 청소하면. 근데 사는데 집이 그지 같으니까 집이 막 물 새고 반지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또 이제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이제 맨날 청소를 하는 거죠. 곰팡이 쓴 집에. 락스 뿌리고 막 벽에 뭐 그 락스 꼬리는 있잖아요. 막 그런 것도 막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안 살아보신 분들은 참 뭐 심파 찍는다 이럴 수 있어. 심파 찍는 거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축이 먼저구나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06년도 2007년도 막 이때부터 이제 주식을 해봤거든요. 주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HTS를 뭐 매일 보고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량주에만 넣었어요. 그러니까 우량주에 넣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50% 됐거든요. 삼성전자 그때.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. 망하겠죠. 근데 그때는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갖고 있는 현금 몽창 다 집어넣었죠. 그리고 20%가 더 떨어져. 그리고 안 봤어요. 왜냐면 갖고 있는 현금 다 때려박았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. 왜냐하면 제가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매일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해봤거든. 약간 근데 외줄타기인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큰 돈이 들어가잖아. 그럼 큰 돈이 없는 거야. 나 같은 경우는 뭐 그 신용도 얼마 없을 테고. 그러니까 체크카드 썼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끼는 거죠. 그리고 그때 막 홈플러스 이런 거 막 생기면 장을 보잖아요. 그럼 장을 보면은 제일 싼 거 사요. 그리고 겨울에 이제 방한 그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. 추우면 입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그것도 제일 이제 싼 거 이렇게 했다가 내려놔. 그러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건 많아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꼭꼭 필요한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어떻게든 버텨. 그래가지고 저는 막 샤워할 때도 찬물로 샤워했으니까 맨날 막 운동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몸을 데워야 되니까. 그리고 방도 미지근 이 정도도 아니야.
그냥 냉골인데 냉골 중에 상냉골은 아닌 뭐 이런 거 그 정도 수준으로 해놔요. 그러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. 지금이야 막 넓은 집 살지, 넓은 집 사는데 애들이 그런 경제관념을 몰라요. 그렇게 모아야 된다는 걸. 2011년도에서 주식이 2배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냅뒀으면 지금 몇 배냐 그게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축을 꾸준하게 했어요. 저축을. 주식은 이제 계속 우량주에만 하고 저축을 좀 많이 했어요. 현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.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본업인 학원업을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거야.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. 제가 이제 40이 넘을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좀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요, 애들이. 그렇게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게 이제 저의 그 낙이고 행복이고 성취감이었거든요. 뭐 남이 부자가 몇 명, 너보다 더 부자도 있다니까 너는 아니잖아, 너는. 제 친구랑 이제 모임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 친인척이 누구고 막 자기 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듣다가 제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야 근데 말 트기로 했거든. 그래가지고 그날 말 트면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. 그때는 술 마실 때나 야 근데 너는 뭔데 3단 변신아?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. 그러니까 지가 뭐냐고. 어차피 우리 개뿔도 아니잖아 아직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개뿔도 아닐 거 아니야. 뭔가 대봤자 회사원 아니야? 그렇잖아. 우리가 판검사 된 것도 아니고 의사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해서 살아야지. 우리는 그런 재능이나 아니면 환경을 안 타고났으니까. 뭐 통장에 그래서 너 얼마 있는데 너 나와서 혼자 살아? 아니잖아. 저보고는 하는 말이 너는 얼마나 잘났냐 그래서 제 친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. 얘는 자기 식구들 다 끌어안고 살고 있다고. 생활비 다 되면서.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.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뭐를 일으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집에 아픈 사람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고 뭐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싹 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모님이 뭐 사업하다가 다 날려먹고 너한테 빚만 떠넘긴 것도 아니잖아. 그죠? 그러면 40 넘어서 돈이 없으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뭔가 이상한 거야. 이 사람은 뭐가 이상이 있는 거야 진짜. 그때 부모 버프가 다 사라져요. 40 넘으면은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. 부모가 물려준 것만 있지 뭐 부모가 빚을 졌어도 저도 갚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대한 의지를 갖느냐는 본인의 문제인 거야. 이 생존 본능이 삐꾸가 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어.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얘네들을 탓하는 게 아니야.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생존 본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진짜 극한까지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 뭔가를 준비하는 그 회로가 작동을 해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회로가 없어. 아직 스위치를 켜본 사람이 없어요.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. 조금만 더 애가 괴로우면 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. 왜? 진짜로 회로가 없는 아이가 밝혀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얘가 회로가 안 켜지면 그게 없는 아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.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는 거야. 요즘 애들이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도 걔 때문에 한 30분 넘게 상담을 했었는데 끝나고 애가 고2가 됐어요. 근데 고1 때 통합과학을 3등급 맞았대요. 그러면서 아쉽게 3등급을 맞았대. 내가 혼자 했는데 3등급을 맞았대.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하면 됐을 거 아니야. 아쉽게 3등급이 아니야. 너 만약에 통합과학이 3등급이면 3등급 진입할 때가 34%잖아. 자 그러면 넌 봐봐. 100% 중에 34%인데 지금 문과이과 나뉜 애들 중에 걔 이과 갔거든요. 저한테 지금 물리 배우고 있는 거야. 근데 만약에 33% 중에 아래 거 다 띄고 보통 밑에 있는 애들 다 가잖아. 그럼 다 띄면 너 지금 5등급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. 4등급이나. 근데 걔가 저한테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수학을 좀 해. 국어 영어를 잘 못해. 애가 암기를 안 하고 대충 해서. 근데 갑자기 물리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 수학 좀 한다며. 야 여기 A는 뭐고 B는 뭐고 뭐 내가 V0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래프로 하라고 그랬다 그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겠지. 근데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그래프를 그 다음에 보조적 지표로 쓰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건 맞대. 근데 왜 얘는 그래프부터 때려박냐고. 너는 지금 미지양들의 값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고.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대. 제가 그래서 애한테 그랬어요. 너 가서 학교 선생님 절대 무시하지 마. 내가 지금 한 말 듣고 학교 선생님 중에 특히나 물리 선생님 중에 수식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.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너 썩소짓거나 개무시하면 생기부에 그대로 적힌다고. 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잘 받아줄 거라는 망상을 하지 마라. 그냥 그 선생님이 뭔가 시키면은 감사합니다. 그리고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하라고. 생기부에 적힌다고. 근데 학교 선생님이
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뭐 이공계를 나와가지고 임용고시를 본 사람이 공학 자격증도 없고 산업 계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니까 자꾸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과 계열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지 말라고.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. 그냥 말 들으라고. 공학을 갈 거면 물리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할 줄 아는 놈이 여기에 미지학을 하나도 안 세운다고. 그게 왜 안 세우는지 알아요? 왜 안 세우는지?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.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. 읽어. 얘들아 읽어. 문제 읽어. 막 이래요. 제가 물리학 같은 경우는.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게 안 되는 거야.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요즘 애들이. 선행도 한 번도 안 한 애야. 근데 다른 애들 따라가서 2등급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아니 뭐 그래프만 그리고 앉아 선만 그리고 앉아있고 식을 다 써주고 미지항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네가 그려봐. 2차 방정식이지. 그러니까 그런데 알아서 먹어. 그렇게 가야 돼요. 근데 공식도 안 외웠어. 그런데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이 이 공식만 외우라고 그랬대. 어떤 빠가사리 같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 그것만 갖고 공학 자격증 못 따요. 근데 하루는 또 운동을 하루 종일 뒤에 6시에 출발해서 7시에 가서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하고 와야 된대.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뒤에 하루를 다 날리네? 그랬더니 뒤에 하루는 다 아니고 2시간. 야 너 운동 그렇게 격렬하게 하고 와가지고 운동 끝나서 야무지게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냐고. 그건 아니래. 너 지금 물리학도 지금 공식도 안 해왔잖아. 지금 시험 3주 남았는데. 그때 그거는 하면 돼.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. 너 지금 시험 3주 남았는데. 그러니까 운동이 삭치다. 그리고 하는 말이 뭔 얘기 끝에 너 나중에 운동은 돈 벌어서 해. 네가 돈 벌어서.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그거 얼마 안 한대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야 너 사회 나가면 너가 얼마 정도 벌 것 같아? 그랬더니 한 400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4년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취업됐다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.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. 평균 200에서 300이야. 3천, 4천이 중이야 중이. 자 봐. 너 운동 그거 얼만데?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한대요. 야 네가 나갔어. 그러면 나가서 혼자 독립을 할 거 아니야. 네가 엄마한테 알아서 할게. 그러면 성인은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요. 핸드폰비 얼마야? 그럼 핸드폰비가 보통 10만 원? 인터넷까지 하면 13만 원 이렇게 나가거든요. 걔네들한테 그런 거 하나도 계산 안 시켜본 거야. 그리고 너 자동차 산다고 해보자. 그러면 자동차 아무리 뭐 그지 같은 거 뭐 레이 산다 그래도 할부금하고 뭐 여러 가지 소모품비 기름값 다 합해서 80 잡을게. 소위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 많이 나가.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차 운행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. 버스 타고 다니면 한 달에 한 30 나오겠다. 야 택시 타고 다니고. 식비 얼마나 나올 거 아니? 너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있어? 그러니까 없대. 그럼 너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너 지금도 저녁이나 이런 거 사 먹잖아. 그럼 사 먹는 거 얼마 나가니? 그러니까 뭐 한 40? 뭐 이러더라고요. 한 그 정도 나가요 진짜. 40, 50. 그러면 넉넉 잡고 친구들하고 술 한 잔씩 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80 잡아야 되지. 그럼 너 지금 벌써 160 나갔어. 네가 무슨 저축을 해. 그 엄마 아빠는 지금 너 평소에 쓰는 것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다고. 애들한테 그런 계산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걸 지가 책임지게 하면 애들이 계산을 시작해요. 계산을. 왜 그 안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. 기회비용은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 그게 경제 논리인 거예요.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10,000원짜리 한 장을 주든 10만 원을 하나 주든 그러면 겁나 감사한 거야. 진짜 세상 감사한 거야. 그게. 원래 안 주던 사람이 주니까. 근데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구기고 그것 때문에 못 해보고 그것 때문에 경험을 못해서 우리 애가 완벽에 좀 더 다가가지 못한 완벽에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사회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. 그게 경제관념 버튼에 다가서질 못하는 거야. 걔가 그게 결핍이에요. 그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용돈 줬는데 굶는 게 결핍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뭐 봤냐면 여자애들 중에 불닭 소스 많이 쳐서 먹어요. 겁나 매운 거 진짜 핵불닭 뭐 이런 거. 왜 그런지 알아요? 여자애들이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. 아니면 과자를 먹어야 되거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밥을 굶어. 환장하는 거예요. 거기다가 불닭 소스를 쳐발라서 먹는 애들 있어요. 그거 먹으면 설사하거든.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영양실조로 많이 쓰러져.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. 그리고 여자애들은 보통 빈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내가 부탁드린 게 그거예요. 우리 애가 어떤 분들은 뭐 얘가 다른 사람 물건을 막 갖고 오고 윤리적인 관념이 좀 깨져 있고 어렸을 때 싹 잡으면 돼. 그런 행동하는 게 얼마나 추저분하고 극혐스러운 아이가 되는 건지 어렸을 때 싹 잡으면 나중에 바뀌어요 애가. 근데 어렸을 때 안 잡아놓으면 커서도 똑같다니까. 커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뭔 말만 하면 그러고 억울해. 진짜 신기해요. 애가 씩씩거리고 억울해. 경제관념이라는 건요. 내 돈 남의 돈을 똑바로 구분하고 내 돈의 개념이 아까워 뒤지고 남의 돈도 엄청 귀중한 거라 함부로 손 못 댄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진짜 아끼고 아낀다는 게 뭐냐면 이걸 모아두는 게 내 생존에 내가 모아두고 쌓아놓는 게 지금 잠깐 맛있는 두쫑쿠 같은 거 못 처먹어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못 처먹어도 점심에 삼각김밥 하나를 처먹고 다녀도 내가 지금 모아두는 돈이 진정 나한테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돈이 되는 이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경제관념을 박아주는 거예요. 뭐 지금 뭐 ETF 사두고 뭐 어쩌고저쩌고
걔가 그런 걸 알 것 같아 요즘 애들이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결핍이라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수준까지 결핍이 발생해야 애들은 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. 경제는요 생존을 위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애들한테 경제관념 안 박아놓고 나중에 엄마의 생존에 직결되는 엄마의 경제에 아빠의 경제에 빨대 꽂게 만드실 거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애들은 호사를 다 누리고 있는데 이 호사가 계속되면요 고마운지 모릅니다.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길고양이 하나를 너무 불쌍해서 데려와서 밥을 주고 씻기고 또 먹을 걸 줬대요. 근데 어느 날 이 길고양이한테 먹을 걸 못 주고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더니 이 길고양이가 와서 얼굴을 세게 핥히고 갔대요. 호의가 계속되면요 권린 줄 압니다. When I'm with you, time stands still.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. In your arms, I find my place. When I'm with you, time stands still.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. In your arms, I find my place.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.